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1년 전 아주 충격적인 일이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족의 일이기에 그 충격은 정말 크게 다가왔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떠올리면 어이가 없고 기막힐 정도입니다. 창피해서 아는 사람에겐 말도 못하겠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인데 가족끼리 사이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보통 오빠와 여동생은 커가면서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다잖아요. 아니면 많이 싸우던가요. 하지만 저희 오빠는 성격이 다정다감하고 착해서 저와 별로 싸울 일도 없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저는 순하고 얌전한 오빠와 성격이 달라서 엄청 활발하고 까부는 성격입니다. 한창 학창 시절에 싸가지 없게 굴거나 오빠한테 심한 장난도 잘 쳤는데 오빠는 그때마다 웃으며 귀엽게 넘어가 주곤 했죠. 그러다 보니 싸움이 될 일이 없었어요. 저한테나 부모님한테 마냥 착하고 순한 오빠라서 우스갯소리로 오빠 같은 남자는 호구 잡히기 딱 좋다는 소리도 잘했는데 부모님은 그런 소리 말라고 저를 혼내셨지만 오빠는 그냥 허허실실 넘어갔습니다.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누군가 저희 오빠를 호구 취급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오빠가 결혼한다며 새언니 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오빠가 연애하는 건 한 번씩 눈치챘는데 결혼한다고 누군가를 데리고 온 건 처음이었어요. 어떤 분일까 부모님이나 저나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온 예비 새언니 너무 예쁘고 웃는 모습이 참 선하더라고요. 오빠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 분이었어요. 저는 장난친다고 우리 오빠 왜 만나냐고 얼굴 너무 안 보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오빠는 저한테 그만하라고 했는데 예비 새언니는 까르르 웃으며 자기 눈에는 저희 오빠가 제일 귀엽고 잘생겼대요. 서로 좋아하는 게 보여서 저도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착한 우리 오빠 저렇게 참하고 예쁜 새언니랑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저도 새언니 되실 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잘 지내고 싶었고요. 저는 워낙 사람 만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너무 들이대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참았다가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이댔습니다. 놀러 가도 되냐고 하고 쉬는 날에는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고 제가 운영하는 꽃집도 놀러 오라고 하고요. 새언니는 웃으며 그렇게 저를 종종 만나 주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니 저보고 눈치 없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야, 적당히 해. 너 같으면 신우이랑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게 편하겠냐? 아니야. 신우이랑 올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잘 지내는 언니랑 동생 정도로 지내는 거야. 언니도 나 만나면 좋다고 그랬어. 그건 네 생각이지. 너는 결국 시자 들어가는 신우이 아니니? 너 가만 생각해봐. 네가 먼저 말고 너네 새언니가 먼저 보자고 한 적 있어?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정말 여태까지 제가 일방적으로 보자고 했지 새언니가 먼저 보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친구 말대로 나랑 보는 게 마냥 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신우이가 보자고 하니 새언니도 보기 싫은데 억지로 봤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걸 깨닫고는 더 이상 새언니에게 따로 만나자거나 놀러 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새언니도 저에게 딱히 먼저 보자고 하거나 놀러 오시진 않더라고요. 진짜 불편한 게 맞았나 봐요.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생각하며 그냥 시댁에서 가끔 보는 새언니와 시누이 사이로만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결혼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어요. 오빠네랑은 가끔 가족 행사 때나 봤고 각자 사는 게 바빠서 자주 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내색은 않지만 은근히 언제 아이가 생기나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언니한테는 말 안 했지만 저희 오빠에게는 몇 번 물어봤대요. 혹시 아기 소식은 없냐고. 오빠는 그냥 없다고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정도로만 말하고 얼버무렸어요. 딱히 딩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에 대한 소식은 없으니 혹시 아기 가지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러울까봐 묻고 싶어도 안 물어보긴 했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만약에라도 문제가 있는 거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방법을 찾는 게 좋을 텐데. 요새는 의학 기술이 좋잖아. 그렇긴 한데 그냥 엄마 아빠 모른 척 해요. 만약에 진짜 난임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면 시부모님이 물어보고 관심 가지는 것도 엄청 부담스러울걸? 아기 소식 있으면 어련히 다 알려주겠지. 그래, 그냥 모른 척 해야지 뭐. 그나저나 너는 결혼 안 할 거야? 왜 나한테 불똥이 튀어? 나는 남자도 없고 아직 결혼 생각 없다니까. 에휴, 나도 손주 좀 안 생기나? 내 친구들 중에 벌써 할머니 된 애들도 많은데. 나한텐 기대하지 말고 오빠네는 좀 기다려봐요, 엄마. 유달리 아이를 좋아하는 엄마는 불편할까봐 내색은 안 하셔도 손꼽아 손주를 기다리셨어요. 아빠도 그렇고요. 오빠가 가타부타 얘기를 잘 안 하니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흘렀어요. 졸업, 입학 시즌이 겹쳐 꽃집도 엄청 바쁠 때라 저도 밀려드는 예약을 쳐낸다고 엄청 힘들었죠. 매일같이 꽃시장 갔다 와서 꽃 다듬고 수시로 들어오는 예약 체크하면서 꽃다발, 꽃바구니를 쉴 새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정신없이 일을 했는데 끼니도 제대로 안 때우고 몸이 너무 피로했나 봐요. 또 지렴이 도진 겁니다. 저는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염이 잘 도지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약이나 연고를 받아오곤 합니다. 그때도 너무 피로가 누적됐는지 또 지렴이 생긴 듯해서 늘 가던 산부인과에 가게 됐어요.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산부인과라서 임산부들이나 저 같은 일반 진료 손님들이 늘 많은 곳이었죠. 저는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진료를 기다리는 임산부들이 많아서 별 생각 없이 둘러봤는데 그 순간 저는 하고 놀랐습니다. 왜냐면 마침 저희 새언니가 진료실 밖으로 나오면서 문 앞에서 간호사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데서 보다니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 새언니의 손에는 연두색 산모수첩이 들려있는 겁니다. 제 옆에 임산부들이 다 손에 들고 있는 그 산모수첩이요. 새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잠시 후 간호사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고 새언니는 그 앞에 진료의자에 털썩 앉더니 수첩 안에 사진을 가만히 보더라고요. 저도 슬쩍 일어나서 보니 태아 사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세상에, 새언니가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혹시 오빠도 왔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는데 없더라고요. 새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보더니 데스크로 갔어요. 저는 아는 척을 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 새언니가 일단 비밀로 하려는 건가 싶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아마 예약을 잡는 듯 무슨 말을 하더니 아기 수첩을 가방에 쑥 넣고 누군가에게 전화 통화를 하며 가더라고요. 오빠에게 알려주는 걸까? 지켜보는 제가 가슴이 다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원했는데 드디어 임신이라니 오빠는 얼마나 좋아할까 싶었어요. 게다가 저도 조카가 생기는 거니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다 설레고 신이 났습니다. 산모수첩을 보니 이제 막 아기가 생긴 것 같은데도 설레발처럼 벌써 성별은 어떨지 무슨 선물을 해줘야 될지 가슴이 두근거렸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진료를 받았고 부모님에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걸 애써 참았습니다. 새언니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거고 말하고 나면 저도 사실 병원에서 봤다고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않고 새언니나 오빠가 부모님에게 말하길 기다렸죠. 그런데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럼 아기도 점차 커져갈 텐데 왜 말이 없을까 싶었어요. 근데 전에 임신한 친구한테 들어보니 초창기에는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말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새언니도 그런가 보다 싶어서 더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오빠네에선 소식이 없었어요. 언제쯤 말을 하려나 하던 차였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 어제 희한한 꿈 꿨다? 무슨 꿈? 아니, 염소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더니 거실에 들어눕더라고. 저는 그 꿈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태몽이네. 동물 나오고 그런 거 태몽 맞잖아. 제 말에 엄마나 아빠나 의아한 얼굴로 보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무슨 태몽? 그리고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너 혹시 뭐 들은 거 있니? 너네 오빠한테? 저는 어색하게 아니라고 했지만 눈치 빠르신 저희 엄마는 얼굴에 화색이 돈 채 저에게 알고 있는 거 있냐고 찌르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2달 전에 진료받으러 산부인과 갔거든. 거기서 새언니 봤어. 손에 산모수첩을 들고 있더라고. 제 말에 엄마 아빠 모두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정말이야? 세상에, 산모수첩이라면 임신을 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게다가 태아 사진도 보더라고. 어머머, 아는 척 했어? 못했어. 언니 곤란할까 봐. 임신했는데 뭐가 곤란해? 초창기에는 비밀로 하는 경우도 많다잖아. 아니 근데 그게 2달 전인데 왜 아직도 아무런 얘기가 없지? 몰라? 좀 더 안정기에 접어들면 말하려는 건지. 어쨌든 너무 잘 됐다. 세상에, 그럼 내가 꾼 게 태몽 맞는 건가? 염소 꿈이 좋은 꿈인가? 엄마랑 아빠는 몹시 기뻐하셨어요. 저도 얼떨결에 말하게 되긴 했지만 어차피 아셔야 될 거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 아빠는 오빠를 호출했어요. 퇴근하고 저녁에 오라고요. 새언니도 같이 오라고 했는데 오빠 말로는 새언니는 약속 있다고 해서 오빠만 왔습니다. 오빠는 갑자기 왜 저녁 먹자고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식사 중에 말하셨죠. 너 도대체 언제 얘기하려고 그랬어? 낳고 나서 그때 말할 거야? 엄마의 말에 오빠는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뭘요? 얘 좀 봐. 웬 시침이야. 혜진이한테 다 들었다. 혜진이가 직접 봤대. 산부인과에서. 애는 어때? 잘 크고 있어? 얼마나 된 거야? 오빠는 엄마 아빠의 물음에도 의아한 얼굴을 짓더라고요. 네?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빠, 내가 말해서. 나 2달 전에 산부인과에서 우연히 새언니 봤거든. 산모수첩 들고 있는 거. 새언니나 오빠가 말하기 전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말해버렸네. 미안해. 제 말을 듣고는 오빠는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내가 뭐 실수했나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얼굴이 급격히 시커매진 오빠를 보고 놀라셨어요. 저는 머릿속에서 혹시 그 사이에 아기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사이에 아기가 잘못됐니?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하지만 오빠는 대답 없이 기막힌 얼굴만 지으며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왜 그래? 그리고 나온 오빠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이라니. 나 유미랑 각방 쓴 지 1년 넘었어요. 그 말에 엄마 아빠 그리고 저는 잠시 얼이 나갔습니다. 당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각방을 썼다고? 말 못했는데 사실 좀 일이 있어서 유미랑 사이 틀어진 지 오래거든. 양가 부모님 생각해서 이혼까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근데 임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랑 새언니는 이혼까지 염두에 둘 정도로 이미 사이가 틀어졌고 각방까지 쓴다니
그럼 도대체 새언니의 임신은 어떻게 된 건가 싶었죠. 그럼 그런 일이 없었어? 당연히 없죠. 서로 대화도 아예 안 하고 남남처럼 사는데요. 아니, 무슨 이런... 근데 도대체 너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됐어? 아무런 내색 없었잖아. 양가 부모님들 앞에선 티 안 내기로 했으니까요. 뭐 때문에? 너네 서로 죽고 못 살더니 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혼 얘기가 나오고 각방을 썼는데? 오빠는 그 말에 정말 깊은 한숨을 토해내더라고요. 한참을 아무 말이나 없던 오빠가 꺼낸 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미가 남자가 있는 걸 나한테 들켜서. 이건 또 뭔 소린가요? 부모님은 기함하시고 저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남자? 무슨 남자?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잔데 결혼하고 또 만난 것 같더라고.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남자랑 연락하던 거 나한테 들켰고 잘못했다고 그 남자랑 다 끝낼 거라고 울고불고 했거든요. 그래서 용서해 주기로 했고 양가 부모님께도 안 알리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못 잊겠는 거야. 생각할수록 너무 화나고 배신감 느껴지고 도저히 예전처럼 유미를 못 대하겠더라고. 그래서 유미한테 이혼하자고 했는데 유미는 잘못했다고 매달리고 그래서 그럼 이혼은 보류하되 그냥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완전 남남처럼 지낸 거예요. 대신 서로 가족들 앞에선 티내지 말자고 하고. 그렇게 지낸 지 1년이 돼가는데 임신? 기가 막힌다 진짜. 오빠의 말에 아빠는 분기탱천하셨어요. 그럼 네 애가 아니란 말이야? 결혼하고 내내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남의 애까지 가졌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러? 엄마 아빠는 노발대발하시고 오빠는 머리 감싸고 괴로워하고 저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냥 예쁘고 참해 보이던 새언니가 2번이나 오빠 뒤통수를 날리다니요. 엄마는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당장 이 집으로 오라고 아니면 사돈댁에 전화해서 다 말할 거라고 했고 새언니는 결국 급하게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새언니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말하셨어요. 유미야, 너 지금 임신 중이니? 네? 말해. 지금 임신 중이냐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 세상에. 엄마가 뒷목 잡고 쓰러지시려고 하길래 제가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2달 전에 산부인과에서 언니 봤어요. 산모수첩 들고 나오는 거. 새언니도 제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나는 언니가 말할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빠 하는 소리가 이미 언니랑 사이 틀어진 지 오래고 각방도 쓴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뱃속의 그 애는 누구 애예요? 제 말에 새언니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까지도 망연자실하게 식탁 의자에 앉아있던 오빠도 비척비척 걸어오더라고요. 여전히 그 남자 만나는 거야? 아니야. 그럼 새 남자라도 있니? 새언니는 오빠와 저희 가족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지금 뱃속에 아기 있는 거야? 그 말에 새언니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니, 그 말에 또 저희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유산됐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 아기는 이미 뱃속에 있지도 않더라고요. 새언니는 유산이라고 말은 했지만 저희 가족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충격의 충격. 엄마 아빠는 소파에 주저앉으셨고 새언니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오빠는 가서 얘기하자며 새언니를 데리고 집을 떠났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새언니가 끔찍하고 무섭더라고요. 그 후 당연히 오빠와 새언니는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새언니네 집에서도 알게 됐고 새언니에게 집안 망신이라며 호적에서 파낼 거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하는 말론 그 남자는 새언니가 오빠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전남친이래요. 오빠랑 결혼 얘기 오갈 때쯤 그 전남친이 새언니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미련이 남았던 새언니는 오빠와 결혼하고서도 그 남자와 계속 연락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빠한테 들킨 거고 오빠한테 말한 대로 정말 연락 끊었었대요. 하지만 저희 오빠랑은 사이도 틀어졌고 오빠 마음이 아예 돌아선 것 같으니 외로운 마음에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고 변명했다더군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고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끝까지 유산이라고 우기는데 그것도 순 거짓말 같았습니다. 오빠가 아닌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했고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본인이 지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건 또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게 그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걸 저희 오빠가 몰랐고 여전히 사이가 좋았다면 저희 오빠애라고 속이고 낳았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여자라면 그러고도 남을 인간 같았습니다. 오빠는 저희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새언니의 외도를 비밀로 하고 그냥 참고 살았다는데 저희 부모님이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 걸 왜 비밀로 하느냐고, 뭐 때문에 참고 사느냐고요. 저도 오빠가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싶어 너무 속상했어요. 생각 같아선 위자료 소송도 싹 걸고 개망신을 주고 싶은데 착해 빠진 오빠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고 그냥 조용히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해서 결국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다시 본가로 들어왔어요. 오빠는 차라리 이렇게 갈라선 게 속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속이면서 잘 지내는 척 하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었다면서요. 오빠는 결혼 생활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이혼 후에 오히려 얼굴도 피고 살도 찌고 마음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만 다시는 결혼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새언니의 비밀.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고 미친 여자 같지만 그래도 그 계기로 오빠가 이혼 결심을 하고 그런 여자랑 끝낼 수 있게 되어 다행이기도 합니다. 저희 오빠 마음고생 제대로 했으니 앞으로는 오빠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